여행에서 돌아온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엔 단 한 장의 쪽지만 남아 있었죠. 내 이름은 내 것이다. 더는 내주지 않는다. 사위는 말을 잃었고 딸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반응하죠. 병원 급식실에서 35년을 일하며 새벽마다 국솥을 끓여왔으니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살아버린 겁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어깨에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오래 쓴 문이 삐걱이는 것처럼 뼈가 저절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손바닥은 늘 거칠고 손등은 소금과 열에 익어 까끌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수백 명의 밥을 차리고 국을 푸고 국자를 저으며 저는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땀이 흐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조금은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딸 민지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저는 야근을 빼달라 사정했고 퇴근길엔 남은 반찬을 몰래 담아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제 손끝에 묻은 소금기와 기름기가 민지의 끼니가 되었죠. 남편 장례가 끝난 날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같이 살자. 도경 오빠도 찬성했어. 사위 정도경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저희랑 같이 지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힘이 날 거예요. 그 말이 그땐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낡은 가방에 수건 몇 장과 사진, 그리고 오래 써 반들반들해진 국자 몇 개를 챙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곁에 있던 물건이 국자라니 조금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 첫날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실 벽에는 손자들의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고 싱크대는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베란다에는 다육식물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반짝 들어왔습니다. 손자들이 제 허리에 달라붙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그 체온이 무릎에서 심장까지 번져왔습니다. 민지는 제 방 이불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편히 자.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내 집 같다는, 누군가의 보호 속에 들어왔다는 안도감이 저를 울린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새벽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고 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손자들의 도시락 반찬은 매일 다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계란말이에는 당근을 잘게 썰어 넣고 닭고기는 우유에 재워 비린내를 없앴습니다. 사위 도경은 부엌을 스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손이 빠르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해봐서 그래. 그때까진 제가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분리수거 봉투가 제 방 앞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부탁해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도 당연한 일처럼요. 현관 앞에 택배가 오면 제 몫이 되었고 세탁기가 멈추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것도 저였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움직여야 집안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경은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 방송 배경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에 잡히는 게 지저분하면 시청자들이 산만해 하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조명 위치를 바꿔주고 벽에 걸린 천의 주름을 다림질했습니다. 선반 위 소품도 색깔별로 정리했죠. 그가 고맙습니다 하고 웃을 때 그 미소가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제 손은 집안일 뿐 아니라 그의 방송 화면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열이 난 밤에도 저는 허둥지둥 약을 찾아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었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잠든 후에야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고 소파에 앉아 창밖에서 첫 전철이 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멀게 들렸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또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조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면서 제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엄마, 할머니, 장모님이라 불렀습니다. 다 사랑스러운 호칭이지만 제 귓가에서 제 이름 박영수는 사라져갔습니다. 병원 조리실에서 동료들이 영순 씨라 부르며 웃어주던 목소리도 이제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제 방 구석에 놓인 안경 케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내 것인데 왜 이 집안에서조차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저녁이면 민지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옷에 얼룩이 생기면 물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손끝엔 세제 냄새가 남아 밤늦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장을 보며 국거리 뼈를 한 번 더 우려내 쓰자고 메모를 적을 때마다 제 삶은 알뜰한 살림으로만 요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도경의 방송이 길어졌습니다. 거실엔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저는 발 뒤꿈치를 들고 움직이며 컵을 내려놓을 때도 천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한 기침이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그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숨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숨소리가 이 집의 방해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서랍 속 낡은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제 이름을 따라 문질렀습니다. 박영순. 그 세 글자가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저는 속으로 제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불러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안이 곧 균열로 번져 집안 전체를 갈라놓을 거라는 걸. 며칠 전부터 사위 도경이 유난히 저를 따로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안일 얘기려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민지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도경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번에 카페를 내보려고 합니다. 상권도 살펴봤고 인테리어 구상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필요해서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이어질지 직감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 장모님 이름으로 하면 조건이 좋아집니다. 금리가 확 내려가거든요. 큰 부담은 안 될 거예요. 민지는 옆에서 곧장 거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연금도 대신 관리해 드릴게. 엄마는 그냥 계좌만 맡기면 돼. 안전하게 불려드리면 손해볼 일 없잖아.
그 순간 제 앞에 놓인 반찬들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뜨겁던 된장국도 고소한 동태전도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인데 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걸까? 저는 제 이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일하며 서류 한 장에 서명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일인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름 석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 삶을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방패를 쉽게 벗어던지라며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몸살이 심해 하루 종일 방에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땀이 식기를 반복하자 작은 숨소리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누군가 물 한 잔이라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런데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엄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배고픈데. 순간 베개가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 벽을 짚었는데 냄비가 시끄럽게 부딪히자 아이들이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며칠 지나 도경은 방송 장비를 만지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기침 좀 자제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에 그대로 들어가서 방해가 됩니다. 방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이제는 집안의 장애물이 된 걸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크게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민지가 저녁 식탁에 광고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종이 위에는 시니어 웰리스 레지던스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간호사도 상주한다더라.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좀 자유로워지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자유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누구의 자유입니까? 제 자유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제 삶에서 늘 먼 이야기였습니다. 결혼도, 일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다 제가 원했다기보다 필요에 끌려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민지만 바라보며 살았죠. 내 삶의 선택에서 자유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의 입에서 자유라는 말이 나오니 그건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광고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속에 쌓여 있던 오래된 영수증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제 삶이 종이 한 장처럼 가볍게 취급당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자유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눈가가 시큰해 왔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돌덩이처럼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 집에서 기침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걸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균열은 더 이상 작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벽을 갈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랐을 뿐이죠.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박영순,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밤은 길었고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자 싸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귓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자유. 그 단어는 또다시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는 내 이름을 내줄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느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제 균열을 메울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요. 서랍 맨 아래 칸은 늘 제 비밀이 숨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손끝이 낡은 천 파우치의 실밥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제 두 손으로 쌓아 올린 작은 흔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잉크가 흐려진 통장, 오래전 오피스텔 계약서, 군데군데 눌린 도장 케이스. 꺼내어 펼쳐보니 제 이름 박영순이라는 글자가 낯설 만큼 선명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 잔액, 세입자가 보내오는 월세, 빠져나갈 생활비, 그리고 만약 남해로 내려간다면 필요한 보증금. 숫자가 종이에 튀듯 찍히는 걸 하나하나 눌러 합쳐갔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가능하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제 한 몸 누일 집과 밥 한 끼 끓일 부엌은 마련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 겹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우리 여행 갈 거야. 애들이 바다 보러 가자고 졸라서.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하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집 지켜야지.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니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낯선 고요가 번지면서 제 숨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가방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짐을 챙기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것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쓰며 손잡이가 반들반들해진 국자 하나, 달아 얇아진 도마, 손자들이 건네주었던 크레파스 그림 2장, 그리고 도장. 옷은 계절별로 2벌씩만 챙겼습니다. 신발은 운동화 한 켤레와 낡은 단화. 그 외 잡동사니는 대부분 이 집의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물건은 놀랄 만큼 적었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오래 남의 것에 묶여 있었구나. 빈 가방이 제게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날짜와 예산을 말하니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마침 남해 바닷가 근처에 작은 단층 주택 하나 있어요. 바람이 잘 들고 햇빛도 좋아요. 바람이 잘 든다는 말에 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산등성이가 겹겹이 물결처럼 이어지고 강물 위로 낚싯배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데려간다. 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현관을 여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마루에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을 열자
소금기 섞인 바람이 방 안을 휘돌았습니다. 벽에는 햇빛 자국이 부드럽게 남아 있었고 천장 귀퉁이엔 거미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떠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숨이 쉬어지네요. 보증금 일부는 통장에서, 나머지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꾹 눌렀을 때 잉크가 종이에 번지며 제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내 것이다.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러 중고책 몇 권을 골랐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국화차와 팥도 한 근 샀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침 책방, 작은 간판에 새겨질 글자였습니다. 아침이 시작되는 방, 책 한 권과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있는 자리. 저는 종이에 몇 번이나 그 글자를 써봤습니다. 삐뚤거렸지만 다시 써보니 점점 또박또박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흔적을 붙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메모지 대신 하얀 종이를 붙이고 한 줄 적었습니다. 내 이름은 내 것이다. 더는 내주지 않는다. 연금과 재산, 거주권은 본인 결정에 따른다. 손끝에 힘을 주어 글씨를 눌렀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목소리를 종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지나 햇살이 거실을 길게 비출 때 저는 가방을 닫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지퍼 이빨이 맞물리며 나는 소리가 제 결심을 봉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이 붙여놓은 그림을 떼어내 가방 앞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사랑과 편리함은 다르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 굵게 새겨졌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2번 단단히 매듭지었습니다. 문을 닫자 작은 불빛이 꺼지며 집 안 공기가 단절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층계참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택시 문을 열며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이요. 그리고 남해.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낯설 만큼 분명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박영순, 이제는 살아라. 이번엔 도망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심이 가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은 현관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지와 쪽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짐은 어디 갔어요?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기에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가. 오늘. 민지는 제 손을 잡은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가 잘 되면 우리도 여유가 생기고 엄마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결국엔 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이구나. 그런데
왜 저 말이 내 편이 아니라 사위의 말 같을까? 민지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위의 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보였던 다정함과 배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손을 붙잡은 힘은 떨렸지만 눈동자는 오직 도경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지야, 너가 어릴 적에 감기만 걸려도 내 밥 굶어가며 약을 구해왔던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힘들어할까봐 늘 나를 뒤로 미루고 살았어. 그런데 너가 지금은 내 남편 말만 따라가니 마음이 무너진다. 제 목소리가 떨리자 민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다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엄마도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냥 저희 말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딸마저 내 이름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도경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욕먹습니다. 다들 부모님 도움받아 창업하는데 우리만 이러면 무슨 체면이 서겠습니까? 방송에서도 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저희는 끝이에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경 씨, 체면이 뭐길래 내 이름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합니까? 당신의 방송, 당신의 카페, 그건 다 당신 삶이지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이름은 체면을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복도 끝에서 고개를 내밀다 이내 숨어버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이 제 심장을 후벼 팠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흐느끼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저는 딸의 손을 바라보며 오래 망설였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체온은 따뜻했지만 그 체온 속에 저를 위한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매달림이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더는 짐처럼 매달리지 않으려는 거다. 내가 내 삶의 편리함으로만 존재하면 결국 넌 날 원망하게 될 거야. 민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돌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쪽지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글씨는 단호했고 잉크 자국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재산, 거주권은 본인 결정에 따른다. 필요하면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 민지는 쪽지를 읽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그 눈물은 애초에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영순아, 흔들리지 마라. 내가 무너지면 또다시 내 이름은 사라진다. 현관 옆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시리도록 떨렸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지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뒤돌아봤습니다. 햇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눈물을 반짝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희 삶은 너희 이름으로 지켜라. 내 삶은 내 이름으로 지킬 테니까.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제 어깨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제 선언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귓속에서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박영순, 이번엔 도망이 아니다. 살아내기 위한 길이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오직 내 것이다. 남의 집 열쇠를 돌리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바람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낡은 마루 위로 제 발소리가 번졌습니다. 벽지에는 오래 머물렀던 햇살 자국이 남아 있었고 창문을 열자 바다가 길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결은 멀리서부터 차례차례 와서 모래를 쓰다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호흡에 맞춰 어깨를 내렸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먼지부터 닦았습니다. 걸레를 적셔 마루를 문지르니 오래 갇혀있던 냄새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를 갈고 삐걱거리던 문손잡이를 조여 고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남을 위해 서둘러 움직였지만 이제는 제 호흡에 맞춰 손이 움직였습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제 손끝이 처음으로 제 삶의 속도를 따랐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아침 책방. 망치질에 손이 잠시 흔들려 글자가 비뚤어졌지만 다시 보니 그 어긋남마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반듯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문 옆에 작은 상을 놓고 주전자와 찻잔을 올렸습니다. 냄비에 팥을 불려 단팥죽을 저었습니다. 김이 오르자 방 안에 달큰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바람이 그 냄새를 데리고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첫 손님은 옆집 수선집 주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꼿꼿한 분이 문을 슬쩍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죽 한 그릇 가능합니까? 저는 웃으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국화꽃 몇 송이를 얹은 차와 함께. 그분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곱네요. 손맛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제 손을 갈라놓았던 노동이 드디어 제 이름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시장 상인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김집에서 얘기 듣고 왔다고 하며 책을 구경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랜 책을 한 권씩 꺼내 읽어주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방 안은 국화차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향 사이사이에 서로의 하루를 묻는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공간의 소리구나.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앞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구나. 저녁 무렵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익었습니다. 바로 민지였습니다. 손끝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카페는 우리 힘으로 하기로 했어. 연금 얘기 미안해. 엄마가 없으니 허전하긴 한데 그래도 잘해볼게. 아이들은 할머니 얘기 자주 해. 생일에 영상 보낼게. 저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조용한 안도가 퍼져나왔습니다.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잘했다. 내 삶은 내 이름으로. 필요하면 내가 먼저 연락하마. 글씨를 쓰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이 말이 새로운 약속이 되길 바라며 밤이면 바닷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등을 낮추고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다 가슴이 흔들리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눈치만 보던 시선이 천천히 제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줄, 한 페이지가 지날 때마다 심장에 있던 굳은 살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새벽이 되면 몸이 저절로 깼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불을 급히 켜지 않았습니다. 먼저 창을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다가 깨어나는 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 조용히 이는 소리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예전엔 늘 소음을 먼저 들었기에 알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을 보고 들렀다며 책 한 권을 집어들거나 차만 마시고 갔습니다. 저는 장부에 날짜와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걱정할 만큼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끝에 제 이름이 남는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고단해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국화향이 저녁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수선집 주인이 바늘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간판 글자가 바람에 삐뚤어졌더군요. 제가 고정해드리죠. 우리는 마당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늘이 나무를 깨며 그분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예전엔 남 눈치 보느라 늘 불안했어요. 지금은 제 안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 제가 달랠 수 있겠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간판을 흔들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 그을린 이마, 조금 내려앉은 볼. 낯설면서도 정이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영순, 잘하고 있다. 버티는 대신 살아보자. 그 말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작업 같았습니다. 집안이 낮게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등을 기대자 오랫동안 비워뒀던 자리에 제 이름이 앉았습니다. 삐걱거리지 않고 안정된 의자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는 더 길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바다의 모양을 소리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는 호흡이 길고 단단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문을 열어야지. 국화차를 더 진하게 우리고 단팥은 오늘보다 부드럽게 살자. 책장은 한 칸 더 늘리고 창틀은 다음 주에 페인트 칠해야지. 계획이 빽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빈 칸이 있어야 바람이 드니까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채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순의 선택은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로만 살아온 한 여성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지키며 걸어나간 순간이었죠.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다가왔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박영순 잘했다는 한마디 응원을 적어주셔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더 진솔하고 마음 깊이 닿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